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다름슈타트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60점 승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 마인츠전에서 8골을 폭발시킨 공격력으로 이번에도 5골을 넣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점은 오히려 한 골 더 많은 2실점을 하면서 대승이라는 결과와는 다르게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름슈타트는 리그 꼴찌인 18위로 골득실이 마이너스 39점인 최악의 팀이라고 봐야 하는데 리그 16위인 마인츠 때보다 1점 더 줬으니까 수비력이 정상이 아닌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어의 진짜 실력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이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의 투엘 감독은 이번 다름슈타트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다이어와 데리흐트가 앞으로도 선발로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다이어와 데리흐트 체제로 경기에서 이기고 있다. 그들은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와 우페메카노도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선발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이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전했다시피 다이어와 데리흐트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리그 기준 지난 마인츠전이 시작이었죠. 프리미어리그는 일부 리그 팀이 20개지만 분데스리가는 일부 소속팀이 18개인데 그중 마인츠는 16위, 다름슈타트는 18위로 모두 강등을 다투고 있는 팀들입니다. 리그 최하위권 팀들인 만큼 최강팀으로 불리는 뮌헨이 승리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인데요.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력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마인츠전에서는 8골, 다름슈타트전에서는 5골로 두 경기 13골이니까 골은 넣을 만큼 넣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점입니다. 마인츠전은 그나마 8대1로 딱 한 골 실점이니까 사소한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하위권인 꼴찌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2골이나 내준 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내준 2개 실점에는 모두 다이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다름슈타트전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팀의 주장인 노이어 골키퍼 장갑을 꼈고 게이루, 다이어, 데리흐트, 키미 포백,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가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무시알라, 뮬러, 사네의 이선의 케인 원톱으로 김민재는 또 다시 벤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김민재가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팬들이 원했던 내용입니다. 전반기에는 리그 전 경기 선발 풀타임으로 혹사 논란까지 나왔던 김민재가 아시안컵까지 참가하고 돌아왔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휴식을 주는 게 선수 관리 차원에서는 더 맞는 일이잖아요. 다만 김민재 대신 나오는 선수가 다이어고 독일 매체에서 자꾸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낫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고 괜히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상대 팀들도 리그 최하위권 팀들이고요. 챔피언스리그 8강 조추첨 결과 뮌헨의 상대는 아스날로 확정이 됐는데 과연 아스날의 챔스 경기에서도 다이어가 김민재를 제치고 선발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스피드가 감당이 안 돼서 출전을 못했던 선수가 다이어였는데 투엘 감독이 과연 아스날을 상대로도 똥꼬집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다름슈타트전 얘기로 돌아와서 뮌헨은 최강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리그 꼴찌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27분에 다름슈타트 골키퍼가 전방으로 롱킥을 뿌려줬는데 다이어가 공중볼 경합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헤딩한 공이 앞쪽이 아니라 옆으로 가면서 다름슈타트 선수에게 나이스 패스가 됐고 패스를 받은 혼자크가 드리블 후 패스를 내주면서 어이없는 선제골을 허용한 겁니다. 분명 주위에는 뮌헨 선수들이 많았는데 다이어는 기가 막히게 다름슈타트 선수를 찾아서 그쪽으로 킬패스를 내줬죠. 사실 이미 10분 전에도 다이어는 선제골을 내줄 뻔한 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전반 15분에 상대 공격수인 미렐름슨과의 1대1 대결에서 애매한 패스 차단에 이어서 꿈뜬 움직임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름슈타트의 슈팅을 허용한 건데요. 노이어 골키퍼가 미친 순발력으로 감각적인 선방을 해서 다행이지 그대로 실점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이례적으로 투엘 감독은 다이어를 벤치로 불러서 뭔가 질책성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효과 없이 12분 후에는 기어이 완벽한 킬패스로 선제골을 만든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를 살려준 건 만 21살의 유망주인 자말 무시알라였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집중 견제를 받던 케인 대신 무시알라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무게추를 맞추게 됐죠. 이어서 전반전 추가 시간에 케인의 헤더골로 2대1로 앞선 채
후반전을 맡게 된 위네는 후반 64분 무시알라의 추가골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투엘 감독은 후반 70분쯤에 선수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마티스텔, 그나브리, 데이비스를 투입했는데 그렇게 교체에 투입된 그나브리가 투입 3분 만에 팀의 4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더욱 미넨 쪽으로 기울었죠. 그러나 후반 77분쯤에 핵심 선수인 케인이 다름슈타트 쪽 골대와 충돌을 하면서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시알라가 감각적인 칩슛을 했지만 이 슛이 골대 위쪽을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케인은 기록 경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세컨볼을 노리고 문전으로 쇄도했지만 공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골대와 충돌하면서 벤치 쪽으로 신호를 보냈는데요. 결국 무리하지 않고 슈퍼모팅과 교체됐지만 분명히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되어서 후반 추가 시간에 텔의 마지막 5번째 골까지 터지면서 위넨이 무난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했는데 후반 94분에 나이어의 어이없는 플레이로 다름슈타트의 만회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미 5골이나 넣은 만큼 승부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득점이었지만 위넨이라는 팀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이어는 자신의 마크맨이 아니라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에만 눈이 팔려 있다가 황당한 실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시 위넨의 페널티 박스 안에는 위넨 선수 6명, 다름슈타트 선수 3명으로 숫자가 2배나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나이어가 패스 차단을 노리는 게 아니라 비렐름슨을 제대로 마크하기만 했어도 전혀 실점을 내줄 장면이 아니었죠. 하지만 느린 스피드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다리는 수비를 하던 나이어가 팀이 4골 차로 앞서고 있던 탓에 흥분을 한 건지 뒤에 있는 비렐름슨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크로스를 차단하려고 발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코미디 영화처럼 이 크로스가 나이어의 뒤쪽으로 연결되면서 그대로 노마크였던 빌 헬름슨이 밀어넣었습니다. 리그 최하위 팀과의 맞대결에서 나온 이 실점이 모두 나이어의 플레이가 시작이었다 보니까 아무리 독일 매체들이 나이어 편파적이라고 해도 이번에는 도저히 쉴드를 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빌트는 점수가 낮을수록 잘한 건데 나이어에게 4점을 주면서 혹평을 했고 또 다른 매체인 렌에서는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주면서 비판했습니다. 전반전에 확실히 불안했다. 전반 15분 동안 다름슈타트가 좋은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경기했고 선제 실점 상황에서 매우 나빠 보였다. 추가 실점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라면서 나이어가 위넨 이 실점의 주범이라고 평가했죠. 이어서 바이에른의 지역지인 TZ에서도 잘못된 패스로 인해 다름슈타트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고 잘못된 헤딩과 냉담한 태클로 인해 실점을 허용했다. 후반전엔 잘 버텼지만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미치지 못했다라면서 마찬가지로 팀 내 최저 평점인 4점을 줬습니다. 리그 꼴찌와의 맞대결에서도 줄줄 새고 있는 나이어 바가지를 과연 언제까지 쓸지 투엘 감독의 똥꼬집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아스날을 상대로 나이어가 출전한다면 안 봐도 뻔한 대참사가 예상됩니다. 이제 태국전을 위해서 김민재가 한국으로 올 텐데 나이어는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에 실패하면서 구단에 계속 머무를 텐데 그동안 또 투엘 감독 꼬셔서 아스날전 선발로 나오는 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재가 정말 제대로 충전하는 기간이면 좋겠네요. 김민재만 메인이라면 그래도 챔스 우승 바라니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